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2022년 11월 3일 두 번째 방송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. 앞서 정책 뉴스에서 고용노동부의 공고 내용, 그러니까 내년부터 방문 취업 동포의 취업 허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가사, 돌봄, 간병 서비스 일로요.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가사 서비스 관리 업체하고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활동을 또 인정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도 안내해서 방송을 드렸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고 재동포, 체류동포의 취업 활동 관련돼서는 나온 정책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방문 취업과 재외동포 과연 이 자격을 지금 통합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아가느냐, 거기에 따라서 이 취업 활동 방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렇게 이제 법무부가요 이 연구를 또 용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, 그와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돼서 이 동포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도 좀 취합을 해볼 겸 해서 제가 이렇게 앞서 방송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4월경이죠.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이 13년 만에 이 동포 정책 전담팀을 재가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만큼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이 체류 정책과죠. 그 내에 동포 정책팀을 발동을 시킨 것인데요. 그래서 이 동포 정책팀은 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이런 변화 속에서 이 동포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이 고심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가장 관심이 되는 사항이 이 방문 취업 H2 체류 동포하고 이 재외 동포, 이 체류 동포를 구분해서 이 체류 업무와 이 취업 활동 허용 범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것을 이대로 지속할 것이냐, 아니면은 방문 취업하고 재외 동포, 그러니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폐지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 주어서 어떤 체류 자격을 통합을 시키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취업 활동도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해서 나갈 것이냐, 뭐 이런 거죠. 당연히 뭐 동포 사회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폐지를 하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취업 활동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. 물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다 그대로 부여해주고 그 재동포 체류 자격 내에서 정말 이 단순 업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그쪽 분야 쪽에서 일정 부분 좀 허가를 받아가지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은 2007년도에 이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었던 그 배경, 그러니까 재동포 체류 자격은 기본상 이 재동포 체류 그 관련 법이죠. 재동포법이죠. 거기는 단순 노무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구스론 지역에 있는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, 또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단순 노무 일들이 많죠. 뭐 건설 현장 일이라든가, 뭐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 일을 한다라든가,
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러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는 그 일을 허용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. 그래서 이제 방문 취업, H2 체류 자격을 이렇게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지금 39개 단순 노무 업종 이거를 허용을 해 왔습니다.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단순 노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. 그래서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, 뭐 이런 얘기를 받게 됩니다. 근데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은 뭐 단순 노무 업종 뭐 이렇게 39개 업종 그거를 못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체류 자격입니다. 그러나 이 단순 노무 일을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동포분들도 많이 있죠. 일단은 지금 정부가요, 이 인구 감소 지역 거기에 지역 특화형 비자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경우 이 동포 같은 경우는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고, 그리고 또 취업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인구 감소 지역이고 지방에 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으로 좀 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서 지역형 특화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동포들을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좀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겠죠. 그렇게 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어쨌든 그건 앞으로 뭐 바라보는 뭐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면 현 단계에서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,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이 취업 제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애로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다. 그리고 또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고 있죠. 그렇게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이런 넘어가게 되는데, 그럴 때 또 이 단순 노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서약서를 또 이제 법무부가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역시 이 단순 노무 일을 하게 되면은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속에 걸리게 되면은 고액 벌금을 물게 되고요. 또 체류 자격을 또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런저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, 3년 또는 4년, 10개월이 되면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게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기간에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넘어간 이 동포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 국가기술 자격증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은 또 맘 놓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취업 활동에 또 제약을 받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방문 취업 비자는 취업 활동하기는 좀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 체류 연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, 재동포 체류 자격은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단순 노무 일을 할 수 없다. 그래서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애로를 말씀하시는 동포분들이 있죠. 그래서 뭐 동포분들은 이렇게 뭐 요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. 일단은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을 다 이렇게 그쪽으로 부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취업 활동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냐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. 네, 이렇게 했을 경우 뭐 동포들 입장에서야 가장 좋겠지만은 이 정부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. 이 국민 여론입니다.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,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
나빠지게 되면은 그 정부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동포들이 일하고 있는 이 단순 노무 업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하는 동포들이 얼마나 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이렇게 침해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,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,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한 40만 명, 45만 명 이렇게 되고 있죠. 상당히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, 그 다음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또 60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이 체류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동포 정책의 좀 이렇게 이런 환경을 감안을 해서 펼쳐져야 한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참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법무부 이 동포 정책팀이 구성이 되면서 가동이 되면서 이 정책 연구소에 이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하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서로 통합을 해서 이 동포 정책을 펼치는 것하고,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또 취업 활동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,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뭐 동포들의 입장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러 다각도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연구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. 그래서 좀 그걸 갖고 이 동포 단체들과 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이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한다,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요. 보니까 주요하게 거론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의견을 이렇게 함께 주시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동포들에게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전면 부여해주는 정책이 과연 동포 사회에 어떤 효과를 주겠느냐, 이런 거죠. 그리고 또 중국하고 구소련 지역의 이 동포들에게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차별적으로 부여해주는 것,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, 그 동포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줄 경우에 전면적으로 좀 부여를 해주는 거죠. 국민들의 일자리 침해 이런 경합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. 뭐 현장에 계시는 동포분들이 또 이런 부분은 잘 아시라 생각하니까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국내에서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은, 그냥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을 3년 또 4년 10개월이면 출국해다 들어와야 되는데,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면은 뭐 재동포 체류 자격하고 이렇게 이원을 해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, 뭐 이런 얘기.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만약에 통합 일원할 경우, 방문 취업하고 재동포 체류 자격을 통합 일원할 경우 이 취업 범위를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, 뭐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. 네, 뭐 그래서 이 간담회에 앞서 이 동포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으면은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해서 이 방송으로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60대 이상 되는 중국 동포들 현재 한 2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.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. 대부분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간병인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근로자로 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고 해도 이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문제, 이런 문제들이 있죠. 그리고 또 뭐 국적 취득에 또 당연히 또 어려움이 있고요.
결국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중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할 경우, 과연 이 재동포 체류 자격자의 이 노후 문제, 이 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동포 정책 일환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느냐,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동포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, 아니면은 이 동포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, 동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건지,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 재동포, 체류동포의 복지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,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가 서로 이 머리를 맞대고 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은 또 그런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이렇게 또 동포 정책 간담회 때 또 이렇게 제안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자 김영필이었습니다.